안녕하세요, 경제연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모닝연사이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붉게 물든 계좌에 마음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제약바이오나 전통적인 우량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웃음을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2026년 2월 5일 글로벌 시장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차별화, 즉 비퍼케이션, 바이퍼케이션의 장이었습니다. 같은 미국 주식시장 안에서도 나스닥은 1.51%나 급락했지만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0.53%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AMD가 하루 만에 무려 17.20% 폭락했습니다. 팔란티어도 11%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도 9% 급락했습니다. 반면 비만치료제 실적 호조를 보인 일라이릴리는 10%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거대한 현실 자각, 리얼리티 체크를 겪고 있습니다. 막연한 AI 기대감만으로는 더 이상 주가를 지탱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과 원자재 시장에서 감지되는 위험 신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분 동안 저와 함께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에 나온 날것의 팩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숫자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진 맥락을 짚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팩트는 주식시장의 두 얼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6%나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AMD의 17.2% 하락입니다. AMD는 사실 나쁜 실적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미래 가이던스, 즉 앞으로의 전망치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사던 묻지마 투자에서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라는 실적 검증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10% 올랐고 기술주 투매 속에서도 애플은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일라이릴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자금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성장주에서 안전한 실적주로 대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채권 시장의 기이한 움직임입니다. 통상적으로 채권 금리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2년물 금리는 하락하고 10년물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2년물은 1.3bp 떨어져 3.59%를 기록한 반면 10년물은 0.4bp 올라 4.277%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이가 71.8bp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를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된다고 해서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을, 장기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거시경제 지표의 엇박자입니다. 민간 고용지표인 ADP 고용보고서는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만 2,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안 좋으면 경기가 식고 물가도 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3.8로 호조를 보였고 더 무서운 건 물가지수가 66.6으로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고용은 식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거대한 심리적 동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AI 거품에 대한 냉정한 판별, 즉 옥석가리기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은 AI 분야에서 누가 진짜 승자이고 패자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AMD의 폭락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화려한 비전보다는 당장 통장에 찍히는 현금을 원합니다. 반면 애플이 기술주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AI에 대한 노출도가 적고 대신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퀄리티 주식으로의 도피라고 합니다. 불안할수록 믿을 건 실적과 현금밖에 없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채권 시장이 발작한 이유는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발표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도할 만한 뉴스였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가 평소 대차대조표 축소, 즉 연준이 가진 채권을 줄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면 그 많은 국채 물량을 누가 받아줄까요?
이런 공포가 장기 국채를 팔아치우게 만들었고 결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귀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이 유가 급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까지 암시하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만에 3% 넘게 올라 배럴당 $65를 돌파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 물가 상승과 맞물려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트리거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을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66으로 상승하며 킹달러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점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엔화는 156.9엔까지 치솟으며 급락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수출을 위해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엔화가 싸지면 일본 수출 기업에는 좋지만 일본 내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당분간 엔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면입니다. 주식시장 내 섹터별 파급 효과도 명확합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제약,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감은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헬스케어와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약세장이나 경기 후반부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기술주나 성장주에 쏠려 있다면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계좌 방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스티프닝 현상, 즉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줍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먼 미래에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장 기술주들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당장 현금을 버는 가치주들은 금리 상승의 타격을 덜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는 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행동 지침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상황은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보다는 개별 기업의 퀄리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좋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일라이릴리나 애플 같은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즉 베어 시나리오는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현실화되어 유가가 $80를 돌파하고 서비스 물가가 더 치솟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 섹터나 원자재 관련 자산을 해지 수단으로 반드시 편입해야 합니다. 반면 낙관적인 불시나리오는 서비스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주가 다시 반등하고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서 골디락스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로 볼 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의 전략적 조언은 명확합니다. 첫째, 막연한 기대감에 기댄 AI 테마주나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비중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 최저치를 뚫고 내려간 것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채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만기가 너무 긴 장기채보다는 중단기채 위주로 접근하십시오. 장기금리는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당분간 하방 경직성이 강할 것입니다. 셋째, 달러 강세 기조에 올라타십시오. 엔화나 유로화보다는 달러 자산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시장은 AI 거품론과 고금리 공포가 맞물려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나왔지만 실적이 증명된 우량주로는 자금이 몰리는 뚜렷한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장기금리가 오르며 불안감을 표출했고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경고 등을 켰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한 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한 수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식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성장주를 버리고 알맹이가 꽉 찬 가치주로 갈아타는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시장이 주는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전해드린 데이터와 통찰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경제연사이트 모닝연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